저도 예전에 여드름이 진짜 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바프 준비를 할 때 식단을 무리하게 다이어트 식단으로 바꿨을 때였는데요. 그때 진짜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밖에 나가기도 싫고 뭐 아무리 화장을 해도 커버도 안 되고 그래서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 마음을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수많은 이제 노력 끝에 이제 이렇게 좋은 피부를 다시 되찾게 됐는데요. 여드름을 먼저 없애려면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을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책을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흉과 색소 침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관리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꿀팁들이 진짜 많이 방출되니까 여드름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여드름은 빨갛게 올라온 염증성 여드름과 피부가 오돌토돌하게 보이게 올라오는 좁쌀 여드름 이렇게 나눠져요. 각각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다른데 오늘은 좁쌀 여드름 관리법 먼저 알려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염증성 여드름을 어떻게 없애는지 그 관리법 알려드릴게요.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을 한번 알아볼게요. 모공 사이로 피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피지가 잘 적당히 올라오고 잘 배출이 되면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될 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피지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이 모공 사이에 노폐물이 껴서 제대로 이제 모공 밖으로 피지가 잘 나오지 못하고 막힐 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피지가 나오는데 이 모공을 각질이 막고 있으면 잘 나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막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바로 좁쌀 여드름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책도 나오겠죠? 좁쌀 여드름을 없애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로는 노폐물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게 잘 제거해주는 거. 두 번째로는 각질이 모공을 막지 않게 각질을 잘 제거해주는 거. 세 번째로는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줘서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게 해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세 가지 핵심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노폐물을 잘 제거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클렌징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클렌징 단계에서 정말 잘 신경 써주시기만 해도 좁쌀 여드름이 확 많이 사라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좁쌀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클렌징에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확실히 좁쌀량이 많이 줄어드는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클렌징법은 클렌징 오일을 꼭 쓰신 다음에 클렌징 폼을 쓰는 거예요. 이 클렌징 오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지성이라서 오일 성분 쓰면은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더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클렌징 오일을 제대로 제거를 안 해주셨기 때문이고 이 피부에 남은 클렌징 오일이 없게 잘 이중세안 때 제거만 해주시면은 지성분들도 문제없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보고 클렌징 오일을 쓸 수 있습니다. 클렌징 오일을 써야 하는 이유는요. 기름만이 기름을 제대로 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이런 것들도 다 기름 성분이고 그리고 우리 피지를 잘 제거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피지도 기름이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로 지워줘야 이 피지와 노폐물을 싹 제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렌징 오일이 피부에 남아있게 되면은 이런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이중세안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손에 힘을 빼고 롤링을 천천히 해서 1분 이내로 끝내주시는 게 좋고요. 물 온도는 미온수를 사용해서 피부에 너무 자극이 가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클렌징만 잘 꼼꼼하게 해주셔도 진짜 좁쌀이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꼭 여러분 클렌징 하실 때 밤에 귀찮다고 그냥 이렇게 자지 말고 진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롤링하면서 꼼꼼히 노폐물을 지워주신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남은 클렌징 오일을 꼼꼼하게 다시 지워주는 이 클렌징을 꼭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좁쌀의 핵심 케어법 두 번째는 제가 각질 제거라고 했죠. 아하가 들어간 토너를 사용해서 각질을 제거해줍니다. 이 아하라는 성분은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을 녹여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필링제로 아하, 바하 이렇게 두 개 있어서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아하는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을 제거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이 바하는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좀 녹여내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표면에 각질을 우린 제거해줘야 되니까 아하 토너를 사용해서 각질을 제거해 줄 거고요. 이 약국에서 파는 이 에크린겔이 살리실산이라는 바하를 2% 함유하고 있어서 좁쌀 부위에 이 에크린겔을 발라주면은 이 좁쌀 부위의 피지를 좀 녹여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하 토너로 얼굴 전체에 각질을 케어해주고 바하가 들어간 에크린겔로 좁쌀 부위에 스파 케어를 해주세요. 자, 그런데 유튜브들을 보면은 토너 패드를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토너 패드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피부에는 최대한 자극을 줄여주시는 게 좋은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이 토너 패드는 피부에 무리한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토너 패드를 쓰시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토너 패드를 꼭 쓰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만 좀 줄여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토너를 쓸 때 화장솜에 덜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제가 쓰는 화장솜은 이 레이온과 펄프가 들어가서 피부에 많이 자극이 가지 않고 좀 부드럽게 되는 화장솜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시루코토 화장솜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저는 소미섬 화장솜을 쓰고 있어요. 이 화장솜이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시루코토랑 동일한 원단이라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내 피부가 정말 민감한 초민감성 피부다 하는 분들은 이 화장솜도 쓰지 마시고 그냥 손에다가 토너를 덜어서 손으로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손이 훨씬 더 자극이 적거든요. 자, 이렇게 각질 제거를 잘 해주셨다면 수분을 잘 피부에 충전해주는 거예요. 이 각질을 제거하면 그만큼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고 각질이 제거됐으니까 피부가 좀 연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했다면 수분 케어와 재생 케어는 꼭 필수다. 좁쌀 케어의 세 번째 핵심,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앰플에서 수분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크림에서 유분을 적당하게 채워주는 케어법을 쓰고 있어요. 이 수분을 많이 충전시키려면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앰플을 고르시면 좋아요. 이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그런 수분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서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간 앰플을 써주세요. 제가 쓰는 앰플은 이 웰라주의 히알루론산 앰플인데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히알루론산 앰플들을 싹 다 봤는데요. 가장 함량이 높은 거를 골랐어요. 사용감을 보면은 굉장히 묽게 흘러서 끈적함이 없는데 건조하지 않은 게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앰플을 저는 한 번만 바르지 않고 2번 흡수시켜서 레이어링 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같은 겨울철에도 속당김이 하나도 없이 피부가 진짜 굉장히 촉촉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크림을 바르기 전에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난 부위에 국소적으로 이 에크린겔을 발라줍니다. 앰플 전 단계에서 에크린겔을 발라주시면 좀 더 흡수가 높아지는데 저는 피부의 자극을 좀 더 줄이려고 에크린겔을 앰플 다음 단계에 써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크림을 발라서 유분 밸런스를 맞춰줄 건데요. 이 피부를 잘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인 세라마이드가 많이 들어간 크림을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이걸 쓰고 있는데 이 단지형 말고 튜브형 팔거든요. 이 튜브형 사시는 게 더 이색적으로 쓰실 수 있어서 그걸 더 추천드려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게 엄청난 장점이고 저 같은 건성 피부분들한테는 괜찮은데 조금 유분감이 많이 있는 편이라서 지성 피부분들께 제가 추천하는 거는 크림 말고 로션을 쓰시거나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로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성 피부분들은 로션을, 건성 피부분들은 크림 타입을 써서 세라마이드로 장벽을 케어하고 피부에 유분을 적당하게 넣어줍니다. 이 유분을 너무너무 많이 멀리 하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성 피부분들은 유분감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들어있는 로션 타입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일주일만 관리해주시면 진짜 피부가 훨씬 많이 정돈되고 좁쌀이 싹 들어가는 거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생겼던 좁쌀 잘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흉이 남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얘도 제가 너무 바쁘고 정신 없을 때 그냥 귀찮아서 방치했더니 이렇게 흉이 남아버렸어요. 이렇게 빨갛게 자국이 남은 경우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2가지로 관리하시면 되는데요. 약국에서 파는 연고예요. 노스카나 연고는 색소 침착 초기에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노스카나는 헤파린 나트륨 그리고 알란토인 덱스판테놀 이렇게 3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피부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엔 빨갰던 게 점점 까맣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빨간 단계일 때는 이 노스카나를 써주시면 되고 까맣게 됐을 때는 멜라토닌 크림을 써주시면 됩니다. 멜라토닌 크림의 성분은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하이드로퀴논은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피부 표백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표백제가 효과는 진짜 강력하지만 그만큼 좀 부작용도 많고 위험하잖아요. 절대 많은 양을 쓰시면 안 되고 소량만 면봉에 발라서 써주시고 저녁에만 꼭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하이드로퀴논 성분을 쓰고 난 다음에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가 엄청 상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서 써주시기만 한다면 효과적인 연고예요. 좁쌀 여드름 케어의 중요한 핵심 3가지 다 기억하시나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피지랑 노폐물이 많이 쌓이지 않게 제거해주는 거, 그래서 클렌징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각질이 모공을 막지 않게 잘 제거해주는 게 필요하고 아하 성분이 들어간 토너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수분 밸런스를 잘 챙겨주는 건데요. 이 유수분 밸런스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앰플로 피부의 수분을 잘 채워주신 다음에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크림 또는 로션으로 적당히 유분을 채워주고 그다음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꾸준히 하시면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영상 분량 때문에 염증성 여드름 관리법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엽살이 많이 난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관리법으로 피부 관리 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꼭 물을 많이 먹어주셔야 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